자, 6페이지 기본계획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특별시, 광역시, 별별시, 군. 관할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근데 예외가 있죠? 다음의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예외도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칠판에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은 특광, 별별, 시군 단위다. 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본래 이제 시도 관리를 시군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뭐 승인을 받는다라든가 도지사의 특례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기본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누가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수립한다. 자, 수립하려면 똑같죠? 뭐 해야 돼요? 기초조사. 또 뭐 해야 돼요? 의견 청취. 여기도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뭘 개최해야 돼요? 공청회. 이거 의견 청취. 특광, 별별, 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공고하고 30일 이상 관련서를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가 장기 발전 방향을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시군 중에는 아주 작은 시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구 몇만 이하? 10만 이하. 10만 이하. 근데 이제 인구가 10만 이하라 하더라도 주변 지역이 역동적으로 굉장히 변화 가능성이 많은 곳은 수립을 해야 돼요. 주변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주 조용하고 인구 10만 이하인 고립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립적인 성격이 아닌 곳은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수도권이 아니면서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해도 수립해야 돼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혹시 광역계획권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시군에 그 광역계획권이 모두 포함돼서 자기의 시군이 모두 포함돼서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공부를 안 했지만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에서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 이럴 때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중에서는 얘가 더 높습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이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여기는 이제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만약에 기본 계획을 입안하기 몇 년 전에 5년 이내에 이것을 해당 지역에서 실시했다. 이럴 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 관리계획에 나올 수 있는데, 관리계획에도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분석을 만약에 해당 지역에서 5년 이내에 실시한 바가 있다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의견 청취, 주민 전문가에게 했는데 공청회를 해야 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절차를 거치면, 변경할 때도 역시 변경도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개최를 해야 한다. 여기서 기본계획까지는 생략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5년 하는 거. 근데 이제 관리계획부터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경미한 거 변경하지도 않아요. 그걸 변경하지 말라고 하고 계략적,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수립해서 경미한 사항은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 있을 때만 변경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것은 변경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해당 지역에서 했는데 뭐 하라냐 해서 생략하는 거고, 요거밖에 없어요. 생략은 내마 있습니다. 관리계획부터는 이제 이 각종의 절차들을 생략하는 경미한 사항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런 비밀스러운 사항 같은 것들은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공청회 변경할 때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맞지?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초조사 의견 청취까지 하고 협의 심의도 역시 다 해서 공고열람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이 사람들이 협의 심의를 해서 이렇게 공고열람하는 거고, 다만 시장 군수는 이러한 절차를 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계획을 잠정적으로 수립해요. 입안만 했습니다. 입안하고,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들이 협의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이 시장 군수는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도지사가 이 협의 심의를 해서 승인하면 그 내용을 통보를 해주고 시장군수가 이제 공고 열람하도록 한다. 근데 송고라든가 통보라든가 공고 열람 누가 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꼭 집착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해가 기억이 그 절차가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절차와 관련된 거 흐름 공법의 맥 같은 걸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드리긴 드릴 건데 이제 학원 사장에서 판별을 해야 될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너무 절차에 매몰되면 안 돼요. 각종 공법에 좀 그래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절차도 체계도 가지고 다 하는데 절차도 체계도 같은 것들이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요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건 강사나 교재를 분석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절차를 알면 옆에 있는 내용들이 떠오르기가 쉽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절차에 매몰돼서 이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에 제가 그래서 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 많은데 이 협의 심의 아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고열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도지사가 협의 심의에서 이제 승인해 준다. 송보, 공고, 열람 이런 것들 그냥 듣고만 넘어가고요. 자꾸 강조하는 것들 왜 이런 제도가 있는가 하는 거 설명할 때는 잘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국장에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아까 이거 받도록 하면 그 지방자치의 기본 본질이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 받아요. 다만 시장군수는 이제 국가의 승인받는 게 아니고 시도는 본래 도지사의 업무였던 걸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이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에서. 그리고 기본계획은 몇십 년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 도 전체 발전에도 역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또 이걸 여기다 그냥 바로 쓸까? 토지적성, 재주작성 몇 년? 5년 이내 실시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거 하시고.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아까 기초조사 정보체계도 몇 년마다 다시 검토하라고 했어요? 5년.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5년. 5년이면은 뭔가 변할 수 있다는 거. 5년 이내는 잘 안 변한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한번 보죠. 6페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에서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럴 때는 굳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도 시군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작은 도시만. 1번이 이제 주로 물어볼 거예요. 이런 숫자를 이제 10만 명 이하, 이걸 10만 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7만 명, 5만 명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7만 명이다.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인접하는 관할구역을 포함하려면은 먼저 여기서 시가 자기 남양주시에서 옆에 있는 군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싶어요. 남양주 시장이. 그럼 남의 자치권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훼손이 되지 않으려면 침범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동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협의해야 돼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인접한 관할구역 걸쳐 있다. 포함한다 이런 말로 하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협의. 그래서 인접하는 관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 미리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수립 절차, 기초조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상태라든가 환경, 교통, 주택 등에 관해서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여기도 해야 되는 거 필수죠. 당연히. 근데 기초사회는 무엇이 포함돼야 돼? 여기는 이제 이건 기억해야 되겠죠. 뭐가 포함돼야 돼요?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남양주라면 남양주의 평내 호평에 대규모 주택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싶어요. 근데 그 지역에 뭐 지진이 자주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재해에 취약하다 이럴 때는 거기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싶은데 그 지역이 전부 뻘밭이에요. 그럼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적합성, 토지가 개발하는 용도로 적합한가. 꼭 개발만 아니겠지만 뭐 보존 용도라든가 개발 용도라든가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또는 토지를 보존하는 그 목적에 맞는 토지의 성격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재해에 취약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근데 거기에서 한 3년 전쯤에 토지가 뭐 개발하는데 적합하다. 그리고 재해에 취약하지 않다. 평가가 내려졌는데 굳이 또 지금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몇 년 이내에 했을 때 5년 이내에 했을 때는 그러한 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을 생략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에서 무슨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 토지용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조성이 됐거나 다른 법률에서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일 때는 그 다른 법률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뭐 주택법이 됐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법이 됐던 그 법에 따라서 어떤 개발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러면 그 법에서 분명히 이러한 유사한 절차를 다 거쳐서 지정했지 그냥 괜히 뭐 풍수지리 입각해서 지정 안 해요. 제가 그 중개사 강의하면서 이러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제 시험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며칠 했는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니까 말 안 하겠고 그러니까 또 연수까지 받았어요. 또 무슨 말 그거 들으면은 강의할 때 도움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황당했던 게 풍수지리를 강의를 하더라고. 1시간을 2시간인가를. 근데 어이가 없었어요. 교재에 그게 있어요. 풍수지리가. 그래가지고 뭐 배산 임수 막 얘기하는데 그냥 뭐 시간 보내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오는 사람 준비를 좀 많이 안 하더라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재미는 없었는데 가가지고 어째 뭐 풍수지리로 해가지고 지정하는 거 아니죠. 다 그 법에 따라서 철저한 절차를 검증해서 지정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법률 그게 이제 양가로 외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뭐 중요한 건 5년이고요. 디귿에 있는 것도 지문에 맞는 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하면 그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미 검증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할 수 있다. 이 니은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것들이 다 모이면 조금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무엇인가 결정됐다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절차에서 뭐 허가라든가 검증이라든가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략될 수 있다. 여기서도 이제 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여기 당연히 여기도 기초조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 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싶다. 이럴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이 다 됐거든요.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법률에 따라서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싶다 이럴 때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어요. 지문 중에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 지문이. 어디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어떤 법률에 따라서 허용됐으면 우리 법에서도 허용이 되게 원칙이겠고 법률에 따라 어떤 절차가 있었으면 우리 법에서는 생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2년에 한 번 정도 지문을 하나 정도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요령으로. 그래서 제가 다른 법률에 따른 하는 말을 굵은 글씨 밑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해놓은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공청회.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공청해야 되고 변경할 때도 미리 공청해야 되겠죠. 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공고를 해줘야 돼요? 14일 전에 공고해줘야 됩니다. 지방의 의견 들으라고 했죠? 지방의 의견 청취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고 정비사업은 정이 넘쳐서 자꾸 늘어지죠? 60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의 장이 직접 확정한다. 국장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거 하게 되면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견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관계서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십니다. 자, 시장군수 직접 뭡니까?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변경할 때도 역시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도지사가 승인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 하면 이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지금 5월이죠? 4월에 공부 시작하신 분 안 계시죠? 3월에 공부한 분 계세요? 3월에? 3월에 공부했어요? 그 3월에 공부하신 분들은 여전히 조금 낯선 것도 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1월에 하신 분들은 그래도 보긴 봤죠, 한 번씩은. 기억은 뭐, 암기하라고 딱 물어보면 모르더라도, 그죠? 보긴 뵀어요. 근데 5월, 3월에 한 분들도 좀 나겠는데, 4월에 하신 분들은 또, 이제 3월에 한 거, 이거 3월에 한 거니까 모를 수 있죠, 이제. 그럼 또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복습도 좀 더 해주시고, 아직까지는 이제, 어쨌든 저랑 공부하면은, 이제 5월에 온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5월에도 뭐 이 정도 설명해주면 5월에 온 사람도 듣고서 이해하는 따라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근데 5월에 온 사람은 못 따라오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 원장님이 따라오게 해라고 하는데, 5월에 온 사람, 나는 못 따라오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정도 되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따라오시죠. 충분히 해주시고. 대신에 집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꼭 나와서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있어야 열심히 하고 되잖아요. 집에 있으면 4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고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적어도 정근상 이상 받았고 개근상을 많이 받았고 혼자서 숙제 내면 부모한테 혼나지 않고 숙제를 다 했다. 이런 사람은 집에서 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 내가 숙제 안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났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집에서 학원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강제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맞는 말이에요. 집에서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힘들거든요. 나와서 좀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입안하는가? 여기는 이제 입안과 결정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수립권자 승인받아서 수립하지만 뭐 이제 최종적으로 다 사인을 자기가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인권자가 좀 푹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입안은요, 특별시장.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얘도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여기 특광, 별별, 시군. 도시군이죠.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특광, 별별, 시장, 군수. 이 사람들 입안하는 거죠, 이제. 입안. 그 내용은 용기 지도를 대상으로 한다.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과 용도 구역 중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있는데 그것만 규제하는 내용이 있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시설, 뭐 설치하는 것, 정비하는 것, 개량하는 것, 이거 이제 지정하는 것, 뭐 변경하는 것 다 되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 변경하는 것 다 되고. 그리고 여기 말 대상하는 계획이 있죠. 뭐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 변경하는 것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다 포함되는 거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그의 새로운 이름이 생기죠? 뭐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랬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계속 해도 헷갈릴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또 이제 곳곳에 교재에 나오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정리가 될 거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개인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이 계획에 맞게 이용해야 되고, 그 계획에 맞더라도 허가 받아서 이용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 이런 허가 받아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공적인 사업. 그리고 알고 보면 이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하는 절차가 있어요. 거기서 다 그 계획서 제출해서 너 이거 해도 돼 하는, 이거 여기서 다 인가 받아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할 때 개별적으로 허가를 일일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은 그래서 얘가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으니까 얘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읽어보고 나면 얘가 이제 떠오르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하느냐 하는데, 이게 정리 안 된 사람들은 또 그냥 외우면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것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계획을, 초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초안을 작성하려면 역시 기초 조사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견도 드려야 돼요. 주민들 의견도 드려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도 드려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은 세무입니다. 다 듣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드려야,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거 드려야 돼, 이거. 용광로철. 기반시설 중에 중요한 것 드려야 돼요. 지방의회. 지구단위 안 들어주세요. 이거는 해당 법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 안 다룹니다. 그래서 용은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 뭐 광역시설이라든가 도시철도라든가 주간선도로, 뭐 공공청사, 대학, 공원 이런 거 드려야 돼요. 공원도 어린이 공원 작은 것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방의 의견은 다 듣는 게 아니고 막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이 정도만. 요거 드려야 된다는 건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 드려야 됩니다. 자,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입안을 했어요. 입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하려면 여기는 특광별별시장 군수는 자기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시장 군수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자기가 하는데, 기초조사, 의견 청취 여기까지 하는데 결정을 자기가 못하고 도지사가 결정해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면 도지사가 협의 심의해서 결정해서 이제 고시하는 거죠. 고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누가 고시하는가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한 사람이 고시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승인해도 이 시장군수가 공고하고 여기는 도지사가 고시하지만 이런 거 기억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은 그냥 저를 강의하는 중이니까 뭐 이렇게 절차 정확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런 거까지 자꾸 붙이면 안 돼요. 지금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지문제 하나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시하고 풀면 돼요. 그런데 절대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시장 군수 중에 지가 결정한 사람 있죠? 누구? 대도시시장. 물론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은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대도시장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누가 결정하는 게 또 도지사.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도지사를 합해서 뭐라고요? 시, 도, 지, 사. 또 누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걸 결정한다. 도시개발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것은 이제 해당 파트에서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외에 있는 것들 이제 공부할 거고, 뭐 협의, 심의 해야 되고. 이걸 처음에 결정할 때도 이런 절차 거치면, 변경할 때도 이 절차 거쳐야 되겠죠. 근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처음부터 수립할 때도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생략하는 것들이 있는데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기초사 생략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정치 생략하는 거 두 가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초사 할 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상황, 교통, 뭐 주택 다 조사해야 되겠죠? 암기사항 아니고요. 온갖 필요한 것들. 근데 여기에 뭐도 해야 돼요? 토지 적성 평가. 자,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 단위 계획법을 정하는데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데 적합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적성 평가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재해 취약성 분석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있죠. 환경성 검토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더 들어갔죠. 환경성 검토 해야 된다.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가 필수이다 아니다.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끔 문제집 같아서 뭐 공청회를 할 수 있다, 그래야 틀렸다고 내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일반 행정 절차법에 따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법을 유기적으로 전체로 분석을 못한 사람들이 그거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해야 되는 것이 틀린 거지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낸다면 이제 문제집처럼 내는 게 아니고 자 기본 도시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더 공부하면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때 공청회를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도시개발 구역 정할 때는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해야 돼요, 이제. 여기는 이제 공청회 내용 없고요. 여기는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 어떤 동네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서울 시민 다 보이는 공청회 이런 거 탈 필요 없고 여기는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당 법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런 말 안 나와요. 이거 해당 법에서 공부하면 되고 여러분 연상 안 해도 됩니다. 다시 여기 자 관리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저 앞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변경할 때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변경할 때 해야 돼요. 안 된다. 자, 주민 의견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의견 정치는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략하는 거, 요거 생략하는 거, 요거 생략하는 거, 좀 이따 이제 한번 교재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고요. 협의 시민은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시 열람시켰어요. 고시 열람시키면, 자,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됐습니다. 고시한다고 해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된 뭐를 고시해야 돼요?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지형 도면 고시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날 효력 발생.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것도 도시군 관리 내용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얘네들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형도면 고시해주면 돼요. 왜냐하면요, 이 구역에서는 이 사업 시행자들의 행위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들이 가서 무슨 재건축 사업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은 당장은 몰라도 돼요, 이제. 그 내용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알고 있으면 사업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도면은 우리에게 직접 우리 주민들, 일반 주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에만 지형도면을 고시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그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바뀌잖아요. 혹시 아세요? 모르지, 아는 분도 한 분쯤 계시죠? 바뀌고 도시로, 관리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정하면 도시로 바뀌는데, 그러한 바뀐 것에 대한 지형도면은 당장 안 해도 되고, 도시개발 사업 끝날 때까지만 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 끝나야 내가 가서 이제 토지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제 도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동안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 목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서 막 포크레인 막 갈아엎고 있어요.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집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알면 돼요? 사업 끝나고 내가 그 토지를 분양받으면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도면은 사업하는 동안에만 하면 된다 하는 지문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왜 그런가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근데 왜 여기서 이제 이걸 한 달 효력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뀐 거 알아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여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은 이 사람들이 한다 그랬는데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 근데 중요한 예외가 있죠. 입안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고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입안할 수 있겠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입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 이상의 어디에 걸치는 용도지역을 정할 때 입안할 수 있겠어요? 시도에 걸치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국장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국토계획법에 있던 뭐 도시활법에 있던 어디 있는가 모르더라도 그냥 둘 이상의 시도 그러면 국장 생각하시면 됐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광역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해서. 자, 이달 말까지 조정해라. 근데 조정을 안 하더라. 그 기간 동안에.
그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어요. 국장이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어요. 조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물론 도지사도 시장군수에게 관리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맞게 조정해라 요구할 수 있는데 도지사가 그때 직접 이 조정과 관련해서 입안하는 건 없어요. 조정하는 말로 하면 누가 돼? 국장. 입안하는 거. 이거 입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은 이제 우리들의 갈등이 있으니 이거 좀 다툼을 조정해달라 이 말이고, 요거는 이제 관리계획을 상위 계획에 맞게 조정해라 요구하는 겁니다. 자, 조정료에 응하지 않았다면 누가 입안할 수 있어요? 국장. 여기서 이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으로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될 때 하는데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도지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국가계획대행에서 기억하기 좋으라 그냥 도계획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였지. 법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용어가. 도지사가 수립한 사업계획. 그리고 여기는 둘 이상의 어디에 걸칠 때 시군에 걸치는 용도지역을 정하거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싶다. 이럴 때는 누가 입안할 수 있다?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근데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도계획은 용어 법률 용어도 아니고 뭐 너무 기니까 어려운 거죠.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이건 어렵지 않을까 하시고. 근데 이것도 어렵다. 국장이 이제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정도. 자, 국장 입안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계획을 관련할 때, 그리고 조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조정요구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다른 제도였고, 그리고 입안 제한 제도가 있어요. 입안 제한. 입안 제한은 이제 누가 하겠어요?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주민들,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 입안해달라 입안 제한하는 거예요.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제한, 도시개발구역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그건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해요. 정비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고 정비계획 변경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건 해당법에서 공부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입안 제한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용 입안 제한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 땅이 만약에 무슨 독립적이다, 관리적이다, 그럼 다 주거지역 변경하도록 입안 제한은 항상 온 국민들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이것만 바꿔달라고 안 돼요. 입안 제한 안 되고. 좀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 공적인 성격.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해달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해달라.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여기는 하나 할 수 있는데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개발진흥지구만.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개발진흥지구에는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형 하는 게 있는데, 공적인 성격이 뭐가 제일 강할 것 같아요? 그 중에? 주거개발과 산업유통과 관광휴양. 뭐 다 공적인 성격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산업유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안 제한하면 그 지역의 토지가 활기를 편다 해서 제가 기지개를 편다 그랬죠? 기지개를 펴요. 기반시설, 지구단위, 그리고 여기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 제한 구역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없죠? 할 수 있도록 해도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제한 입안 제한하는 사람. 개발 진흥지구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기지개 그랬습니다. 입안 제한. 근데 그때 이제 자 개발 진흥지구 특히 뭐요? 산업통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기지개를 편다 그랬죠? 그냥 용도지역 그러면 안 돼요. 자, 뭐 상업지역 지정해달라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자, 기지개입니다. 이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그 토지 소유자는 뭔가 뭐 속된 말로 노나요. 그죠? 근데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게 되면 공원으로 지정됐다 이러면 토지 소유자가 좀 뭔가 싫을 수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로 입안 제한하려면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개발진흥지구라든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토지 면적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으면 돼요? 3분의 2. 얼마? 3분의 2.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요거 있는 사람들 짜증나요? 노나요? 노나요. 얼마 동의 받으면 돼요? 3분의 2.
이제 곡궁의자가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정리하지 말고 지금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 제외되고 여기는 포함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볼 거예요. 정비계획 2반 제한할 수 있죠? 여기도 숫자가 3분의 2가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요. 토지면적,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하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2반을 제한할 수 있다. 너무 말도 길고 어려워요. 그럼 이제 3분의 2만 봐요. 정비계획 변경을 제한하고 싶어요.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한다 할 때는 그냥 여기 이제 이 정비계획은 보지 말고 변경하는 것만. 숫자가 얼마야? 3분의 2,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여기는 얼마예요? 5분의 4. 얘만 억울해, 얘만. 다 좋잖아, 여기는. 땅 주인들이. 얘만 억울하니까 5분의 4 동의 받아야 돼요. 기반에서. 그래서 2반 제한할 때. 그리고 이제, 산업유통 개발진흥 제한할 때 면적이 1만에서 3만 사이. 여기까지. 1만 이상 3만 이하에서 해야 됩니다. 면적 제한 되겠죠. 이게 2반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2반 제한 대상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해당법에서 공부하니까 국토계획부에서 문제 안 내요. 국토계획부에서 만약에 3번 문제 2반 제한할 수 있는 것 하게 되면 요거 기반시설과 지구단 이거 할 수 있는 거 다. 이거는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뭐만 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만 할 수 있다. 이건 해당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보면 얘네들 할 수 있는데 얘는 못한다. 근데 뭘 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이제 보고. 다음에 이제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된 게 하나 있는데, 용도지구 행위자는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조례로 행위를 제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조례로. 근데 그것을 조례에 따른 행위자니 못마땅하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자를 대체하고 싶다 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제한할 수 있어요. 그걸 용도지구 지정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게 한 용도지구의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게 이제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또 하나 같이 관련해서 보면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 결정한다고 했죠? 국장이 입안한 거 누가 결정하겠어요? 국장이 하겠죠. 그죠?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해요.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는 것은 1. 국장이 입안한 것. 2. 용도구역 중에는 개도시 수입, 개가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이 결정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돼요. 누가 결정해요?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하고 싶다 할 때는 국장이 결정합니다. 이게 국장만 하는 겁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이제 자 그래서 국장,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를 결정한다 하는데 여기에는 용기지 여기 있는 결정권 절차는 이제 해당법에서 공부하는 거고 용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국장,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발 제한 용도 구역의 경우에는 결정권자가 이제 따로따로 결정되는데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이건 이제 좀 규모가 작아요. 사업이 동네 사업. 그래서 얘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장수.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건 이제 내가 요약집에 소개해놨지만 그건 보라고는 안 할 겁니다. 줄긋지 말고.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자를 대체하게 한 용도지구의 폐지 이거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이 말 나오면 용도지구 뒤에 보지 말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보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어디요? 지문 중에 하나 나와요. 이제. 자, 다시 봅니다. 자, 기반시설 제한할 수 있죠?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제한할 수 있죠? 자,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게 한다 할 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거기까지. 그때 그럼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3분의 2. 똑같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고 풀면 돼요. 3분의 2. 자, 이게 2반 제한입니다. 2반 제한. 그러면 이제 기초사 생략사유, 지방의 의견 생략사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양이 바른 시니까 여기까지 본 것만 읽어보고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자.